13. 멘탈체를 통한 통제. 이전 책에서 길게 논의했듯이 분석적인 마음인 인간의 지성은 우리가 많은 형태의 조직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느 도구와 마찬가지로 지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한계가 여러분이 악한 세력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성의 본질적인 특성은 분석적인 능력인데, 이는 지성이 새로 마주하는 어떤 아이디어라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성은 잠재의식 마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비교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분해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유용한 능력이지만 두 가지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성은 보통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이해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성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맞지 않는 아이디어나 상황을 다루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성의 본질을 더하면 추락한 존재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지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성은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고안된 능력입니다. 지성은 기본적인 모양을 분석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원과 사각형을 재빨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관계나 더 큰 전체성이 아니라 명백한 차이를 다루는 데는 지성이 최고입니다. 지성은 사물을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분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분명히 큰 그림을 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자체는 지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에게 지성은 에고가 필요로 하는 것, 즉 닫힌 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고는 차이점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고와 지성의 주된 차이점은 지성은 중립적이라는 점입니다. 지성은 독이 있는 뱀과 독이 없는 뱀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지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에고를 이용해서 지성이 탐구한 차이점에, 예를 들면 독뱀은 나쁘거나 사악하다고 말하면서 가치 판단이라는 층을 추가합니다. 일단 이런 가치 판단을 더하게 되면 지성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어떤 기본적인 혹은 선언적인 진리를 만들게 됩니다. 일단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런 진리는 거의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추락한 존재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본적인 진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상승 마스터들이 제공한 진정한 진리를 자각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라면서 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진리는 명백하고 절대적이거나 자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진리 중 많은 진리가 추락한 존재들이 정교하게 집단의식에 심어놓은 것이며, 그들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잠재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진리에 절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잠재력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갇히면 적어도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식과 정신 상태. 약 2500년 전에 붓다는 다마파다라고 알려진 기본적인 가르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첫 절에서 그는 정신 상태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의 정신 상태는 지각이 만들기 때문에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 상태에 갇혀 있는데 정신 상태가 더 깊은 지각의 산물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 상태에서는
단순히 그 정신 상태를 만들어낸 지각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정신 상태에서는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세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또는 유일하게 옳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식이 아니라 실제라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창조되어 내 하위체의 만화경으로 채색된 정신적 이미지가 아닌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상태는 여러분이 그 정신 상태의 상자 안에서 보는 한 탈출구가 없는 닫힌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는 인간이 왜 평화로울 수 없는지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신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찬반 논쟁이 있고, 이런 논쟁 중 일부는 수세기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인들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양쪽 사람들이 모두 같은 논쟁을 보지만 상반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논쟁에서 양쪽 모두 일련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양쪽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이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지만 상대편은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사람이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둘 다 자기가 옳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설명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종교인은 특정한 정신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논쟁을 하면 정신 상태가 필터 작용을 합니다. 필터는 어떤 주장은 타당하고 어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리표를 붙입니다. 필터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만드는 더 깊은 인식을 확정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실제로 그 사람의 정신 상태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견된 결론입니다. 당연히 무신론자도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정신 상태에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은 더 깊은 시각을 제시합니다. 멘탈 수준은 두 번째로 높은 마음 수준이지만 그 위에 정체성 수준이 있습니다. 붓다가 인식이라고 부른 것은 정체성 수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아감이 형성되며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도 여기서 정의됩니다. 멘탈 즉 분석적인 마음은 정체성 자아를 의심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데, 그 때문에 정체성 자아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은 모두 걸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진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직도 동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지성은 우리의 관점에서 모순이나 불일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분리된 자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더 깊이 설명하면 의식하는 자아는 현재의 자아 밖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성으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결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의식하는 자아는 일반적인 인지 필터에서 한 걸음 벗어나 신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에게 지성을 넘어선 현실에 대한 감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감각은 종종 지적인 설명이나 찬반 논쟁을 넘어섭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성을 이용하는 법. 상승 마스터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우리를 모든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들 중 다수가 추락한 존재들이며, 그들은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한계에 가둬놓으려고 노력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적인 무능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만든 더 깊은 인식에 의문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장이나 철학이 있고, 많은 경우에 그 철학을 만든 스승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철학은 사람들이 주어진 입장을 받아들여 모든 공격에서 그것을 방어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철학을 공격하도록 가둬놓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끝없는 투쟁에 가둬서 그들의 철학이나 종교를 우월한 것으로 추켜 세우게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여 악한 세력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 지상에서 입장을 옹호하는데 몰두한다면 어떻게 그런 동일시에서 한 걸음 벗어나 여러분의 IM 현존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더 두드러진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생각도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에너지는 여러분의 멘탈체에 축적되어 여러분의 의식적인 관심과 생각을 끌어당기는 자기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특정한 궤도를 따라가게 되어 여러분은 미리 정해진 한계 내에서 생각하고 이 습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향은 여러분의 마음이 행성의 멘탈체에 창조된 집단 영체들과 결합되면서 강화됩니다. 멘탈 에너지는 또 다른 형태의 오용된 에너지일 뿐이며 영적인 영역에서 고진동 에너지를 불러내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승 마스터들이 주신 디크리들과 기원문들은 여러분의 멘탈체에 누적된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의 자기력이 줄어들면 여러분의 신념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마스터들의 가르침은 정말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육화에 받기 때문에 주어진 정신 상태에 갇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정신적 믿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결코 질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도전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이 과정에 참여한다면 결국 의식하는 자아가 현재의 인지 필터에서 자발적으로 튀어나와 마음의 만화경으로 들어오는 순수한 빛을 엿볼 수 있는 신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지성이 여러분의 더 깊은 인식을 방어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는 끝없는 고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듯이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정신적인 마음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정체성 마음에서 오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때입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질문하지 않는 삶에 대한 가정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들은 여러 전생에 여러분의 정신적인 마음속에 프로그래밍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가정들을 방어하면서 여러 생을 보냈고 커다란 지성의 힘을 개발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지성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이 이런 사실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의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지성의 역할과 한계를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지성으로 찬양하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인식을 위협하는 어떤 주장도 묵살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지성은 지성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IM 현존만이 볼 수 있는 더 큰 실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IQ에 자부심을 갖는 대신 여러분은 영적인 IQ를 습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